미자씨 복지관을 돌며 그곳의 외로운 노인분들과 돈을 받고 그런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다는 게 사실인가요? 대식 씨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정말 오해예요. 제발 저를 믿어주세요. 3년 전 아내를 떠나보내고 무료한 일상을 보내던 제가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되면서 한 여자분을 만났고 황혼의 나이에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미자 씨라는 62세 여성분이었는데 단아하고 친절한 모습에 자연스럽게 호감을 갖게 됐죠. 하지만 미자 씨를 둘러싼 이상한 소문 때문에 저는 다시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소문을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몰래 미자 씨를 따라다니기 시작했는데 정말 예상하지 못한 장면들을 목격하게 됐어요. 원룸촌과 쪽방촌을 드나드는 미자 씨, 상기된 얼굴로 나오는 모습, 그리고 방에서 들려오는 의문의 소리들까지. 하지만 진실은 정말 놀라웠어요. 그 모든 오해 뒤에 숨겨진 미자 씨의 진짜 모습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저와 미자 씨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해 주시면 매일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제가 소방관으로 35년을 근무하다가 은퇴한 건 3년 전이었어요. 그 후로 2년 동안은 청사방호직으로 일하면서 그럭저럭 시간을 보냈는데요. 정말 힘든 일이 생겼어요. 바로 제 아내가 세상을 떠난 거였죠. 아내와는 40년을 함께 살았어요. 젊었을 때 소방관의 아내가 되어 항상 제가 위험한 현장에서 일하는 걸 걱정해주고 응원해줬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아내가 갑작스럽게 병으로 쓰러진 거예요. 병원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낼 때 아내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여보, 혼자 지내지 말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보람되고 즐겁게 살아요. 당신은 평생 남을 위해 살았잖아요. 이제 은퇴했다고 해서 그만두면 안 돼요. 그 말이 아내의 마지막 유언이 됐어요. 아내를 떠나보낸 후 저는 정말 허전하고 무기력했어요. 집에서 혼자 텔레비전만 보며 시간을 보내니까 하루가 정말 길게 느껴지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습관적으로 아내 이름을 부르기도 했어요. 여보, 커피 좀. 하다가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 텅 빈 주방을 바라보면서 현실을 깨닫곤 했죠. 그런 날들이 몇 개월 동안 계속됐어요.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평소처럼 신문을 보다가 지역 소식란에서 자치센터 봉사활동 모집 공고를 봤어요. 일상생활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담당할 봉사자를 찾는다는 내용이었죠. 그 순간 아내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어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보람되고 즐겁게 살라고 했던 아내의 유언 말이에요. 35년간 화재 현장에서 사람들을 구하고 안전을 지켜왔던 제 경험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날 바로 자치센터에 전화를 걸었어요. 담당자분이 받았는데 제가 전직 소방관이라고 하니까 정말 반가워했어요.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안전사고, 예방교육은 전문 지식이 필요한 일인데 소방관 출신이면 정말 적임자시네요. 언제부터 시작하실 수 있어요? 바로 다음 주부터 시작하겠다고 했어요. 오랜만에 뭔가 해야 할 일이 생기니까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느낌이었거든요. 첫 봉사활동 날이 다가왔을 때 저는 정말 떨렸어요. 오랜만에 집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거니까요. 옷도 단정히 차려입고 준비한 자료들도 꼼꼼히 챙겼어요. 자치센터에 도착했을 때 담당 공무원분이 저를 반갑게 맞아줬어요. 그리고 봉사활동을 하는 다른 분들도 소개해 주셨는데 다들 비슷한 연령대의 분들이었어요. 은퇴 후에 보람된 일을 찾아서 온 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첫 교육은 낙상사고 예방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노인분들이 집에서 흔히 다치는 사고들에 대해 설명하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는 거였죠. 처음엔 어색했는데 점점 옛날 소방서에서 안전교육할 때가 생각나면서 자신감이 생겼어요. 교육을 듣는 분들도 집중해서 들어주셨고 중간중간 질문도 많이 했어요. 특히 화재 예방에 관한 질문들이 많았는데 제가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사례들을 들려드리니까 다들 진지하게 들어주셨어요.
첫 봉사활동을 마치고 집에 돌아올 때 정말 오랜만에 뿌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했다는 생각이 들면서 아내가 해준 말이 맞다는 걸 실감했죠. 그날 밤 아내 사진 앞에서 말했어요. 여보, 오늘 자치센터에서 봉사활동 시작했어. 당신 말이 맞았어. 집에서 혼자 있으니까 더 우울해지더라. 이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나갈 일이 생겨서 좋아. 그렇게 해서 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거예요. 매주 수요일마다 자치센터에 나가서 안전교육을 하면서 조금씩 활력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 인생에 또 다른 큰 변화가 기다리고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봉사활동을 시작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매주 수요일마다 자치센터에 가는 게 이제 제 일상의 한 부분이 됐죠. 그날도 평소처럼 안전교육 준비를 하고 있는데 처음 보는 여성분이 자치센터에 들어오시는 게 보였어요. 키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자세가 반듯하고 단정한 모습이었어요. 재킷에 검정 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옷매무새도 깔끔했고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미소였어요. 자연스럽고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사람들에게 인사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거든요. 담당 공무원분이 저에게 소개해 줬어요. 대식 씨, 새로 오신 봉사자분이에요. 한미자 씨라고 하는데 간호 일을 오래 해서 건강상담 봉사를 해주실 거예요. 미자 씨가 저에게 다가와서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미자라고 해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목소리도 참 부드럽고 상냥했어요. 저도 얼떨결에 인사를 했죠. 네, 저는 김대식이라고 합니다. 안전교육을 담당하고 있어요. 잘 부탁드려요. 그날 봉사활동을 하면서 미자 씨를 유심히 봤어요. 노인분들과 상담할 때 정말 친절하고 세심하게 대해주더라고요. 혈압 재어드리고 건강 상태 물어보고 약 복용법도 꼼꼼히 설명해주고요. 한 할머니가 무릎이 아프다고 하니까 미자 씨가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어요. 할머니, 무릎 아플 때는 너무 오래 앉아 계시면 안 돼요. 조금씩이라도 움직여 주셔야 관절이 굳지 않아요. 그리고 따뜻한 찜질도 도움이 될 거예요. 말투도 정말 다정하고 전문적이었어요. 역시 간호 일을 오래 한 분답다는 생각이 들었죠. 봉사활동이 끝나고 정리할 때 미자 씨가 제게 다가왔어요. 대식 씨, 오늘 안전교육 정말 유익했어요. 저도 많이 배웠네요. 특히 가스 안전에 관한 설명이 좋았어요. 고맙다고 하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오랜만에 누군가가 제 일을 인정해주는 기분이었거든요. 미자 씨도 건강상담 정말 잘 하시더라고요. 할머니들이 다 좋아하셨어요. 아,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지내셨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미자 씨는 정말 겸손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다음 주 수요일에도 미자 씨가 왔어요. 그때도 똑같이 단정한 모습으로 와서 성실하게 봉사활동을 했어요. 저는 왜인지 미자 씨가 오는 걸 기대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세 번째 만날 때였어요. 봉사활동이 끝나고 미자 씨가 저에게 말했어요. 대식 씨, 오늘 날씨도 좋은데 커피 한잔 하실래요? 근처에 괜찮은 카페가 있어요.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아내를 잃은 후로는 여성분과 개인적으로 시간을 보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미자 씨의 밝은 미소를 보니까 거절하기가 어려웠어요. 좋아요. 그럼 갈까요? 카페에서 미자 씨와 이야기를 나누는데 정말 편안했어요. 봉사활동 이야기, 요즘 읽고 있는 책 이야기, 날씨 이야기까지 별거 아닌 이야기들인데도 즐거웠어요. 대식 씨는 소방관 일을 좋아했어요? 네, 힘들었지만 보람 있는 일이었어요. 누군가를 구하고 도울 수 있다는 게 좋았거든요. 미자 씨는 간호사였나요? 네, 재활간호 쪽에서 일했어요. 저도 대식 씨처럼 사람들을 돕는 일이 좋았어요. 우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서로의 배우자 이야기까지 하게 되었어요. 미자 씨도 몇 년 전 사고로 남편을 잃고 혼자 산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몇 년 전 아내를 잃은 이야기를 했어요. 비슷한 아픔을 공유하며 뭔가 더 친근해진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며 우리는 점점 가까워졌어요.
매주 수요일이 되면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옷도 신경 써서 입고 자치센터에 갔어요. 미자 씨를 만나는 게 기대됐거든요. 미자 씨는 항상 밝고 긍정적이었어요. 힘든 일이 있어도 웃음을 잃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도 깊었어요. 봉사활동할 때도 제일 먼저 와서 준비하고 제일 늦게 정리하고 가곤 했어요. 어느 날은 비가 많이 내렸는데 미자 씨가 조금 늦게 왔어요. 우산도 없이 비에 조금 젖은 채로 와서는 미안하다며 웃었어요. 비 때문에 조금 늦었네요. 우산을 깜빡했어요. 저는 얼른 수건을 가져다 줬어요. 감기 걸리겠어요. 이걸로 좀 닦으세요. 고마워요, 대식 씨. 항상 세심하게 챙겨주시네요. 그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오랜만에 누군가가 제 배려를 알아주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렇게 2달 정도 지났을까요? 저는 미자 씨에게 점점 호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아내를 잃고 나서는 다른 여성에게 관심을 가질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미자 씨는 뭔가 달랐어요. 단순히 외모가 예쁘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따뜻함이나 봉사하는 마음가짐이 저와 비슷하다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더 끌렸던 것 같아요. 어느 날 봉사활동을 마치고 미자 씨가 말했어요. 대식 씨, 요즘 정말 즐거워요. 봉사활동도 그렇고 대식 씨와 이야기하는 것도 좋고요. 저도 그래요. 미자 씨 덕분에 봉사활동이 더 즐거워졌어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저는 조심스러웠어요. 혹시 미자 씨에게 부담이 될까 봐요. 하지만 미자 씨도 제게 호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자주 먼저 말을 걸어오고 제가 하는 이야기에 관심 있게 들어주곤 했거든요. 그때만 해도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오랜만에 설레는 감정을 느끼고 있었고 미자 씨와의 만남이 제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머지않아 제 모든 행복이 무너져 내릴 충격적인 소문을 듣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미자 씨와 알게 된 지 3달째 되던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처럼 자치센터에 봉사활동을 하러 갔는데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다른 봉사자분들이 뭔가 수군거리고 있었는데 제가 다가가니까 갑자기 조용해지더라고요. 처음엔 별 생각 없이 넘겼어요. 하지만 점심시간에 봉사자분들끼리 모여서 도시락을 먹는데 옆 테이블에서 들려오는 대화가 제 귀에 들어왔어요. 이거 정말 사실일까? 미자 씨가 그런 일을 한다니? 쉬. 조용히 해. 대식 씨 들어. 저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미자 씨가 무슨 일을 한다는 거죠?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지만 직접 물어보기도 어색했어요. 그날 봉사활동이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같이 봉사하는 정옥 씨를 만났어요. 정옥 씨는 저보다 2살 많은 분인데 성격이 솔직하고 정이 많은 분이었거든요. 정옥 씨, 오늘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던가요? 분위기가 좀 이상하던데. 정옥 씨가 잠깐 망설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대식 씨, 이런 말 하기 좀 그런데 미자 씨 관련해서 안 좋은 소문이 돌고 있어요. 무슨 소문이요? 글쎄요. 미자 씨가 자치센터에 오는 노인분들이랑 그런 관계를 가진다는 거예요. 돈까지 받고 말이에요. 저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무슨 소리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정옥 씨, 그게 무슨 말이에요? 미자 씨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저도 믿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자 씨가 봉사활동 외에 따로 노인분들 집을 방문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예쁘게 차려입고. 정옥 씨가 계속 뭔가 말했지만 저는 제대로 듣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미자 씨가 그런 일을 한다니 도저히 믿을 수 없었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그 생각뿐이었어요. 미자 씨의 단아한 모습, 따뜻한 미소, 노인분들을 대하는 친절한 태도. 그런 분이 정말 그런 일을 할까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소문은 점점 더 구체적으로 변했어요. 다음 수요일에 자치센터에 갔을 때 화장실에서 2분이 대화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미자 씨 보셨어요? 오늘따라 화장도 진하게 하고 옷도 예쁘게 입고 왔네요. 그러게요. 소문이 사실인가 봐요. 아니면 왜 그렇게 꾸미고 다니겠어요?
저는 화장실 안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정말 견디기 힘들었어요. 그날 미자 씨를 유심히 봤어요. 평소와 다를 게 없어 보였는데 소문을 들은 후로는 모든 게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미자 씨가 노인분들과 상담할 때 손을 잡아주는 것도, 친근하게 웃는 것도 모두 의심스러워 보였어요. 봉사활동이 끝나고 미자 씨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대식 씨, 오늘 좀 피곤해 보이네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그냥 잠을 좀 못 잤나 봐요. 거짓말이었어요. 사실은 미자 씨를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거든요. 혹시 정말 소문이 사실이라면 그런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팠어요. 며칠 후에는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치센터 근처 슈퍼 앞에서 우연히 만난 동네 아주머니가 저에게 말했어요. 대식 씨, 요즘도 자치센터에서 봉사활동 하시죠? 거기 한미자 씨라는 분 아세요? 네, 알아요. 그분 조심하세요. 요즘 이상한 소문이 많이 돌고 있거든요. 낮에는 봉사활동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노인분들 상대로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라니 무슨 말씀이세요? 아이고, 모르시는군요. 외로운 노인분들 상대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돈 받고 말이에요.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인사만 하고 황급히 자리를 떠났어요. 집에 돌아와서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정말 충격이었어요. 제가 좋아했던 미자 씨가, 그렇게 존경했던 분이 정말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건가요? 아내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여보, 내가 너무 순진했나? 미자 씨를 잘못 본 걸까? 하지만 한편으로는 여전히 믿고 싶지 않았어요. 미자 씨의 순수한 미소, 봉사하는 마음, 노인분들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모습이 모두 가짜였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다음 수요일이 다가올 때까지 저는 정말 괴로웠어요. 미자 씨를 어떤 눈으로 봐야 할지,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이 바보같이 느껴졌어요. 65세에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도 우스웠는데 그 감정의 대상이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라니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소문이 점점 더 구체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미자 씨가 어떤 지역을 다니는지, 어떤 방식으로 일하는지까지 사람들이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결국 결심했어요. 직접 확인해 보기로 말이에요. 소문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제 눈으로 직접 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미자 씨에게 직접 물어볼 용기는 없었지만 적어도 진실은 알아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제가 미자 씨를 미행하기 시작한 이유였어요.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이 됐어요. 저는 새벽부터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오늘 미자 씨를 따라가서 진실을 확인해 보기로 마음먹었거든요. 떨리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지만 이대로 궁금해하면서 지낼 수는 없었어요. 미자 씨가 어디 사는지는 며칠 전에 알아냈어요. 우연히 자치센터에서 주소록을 보게 됐거든요.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살고 있었어요. 아침 7시쯤 미자 씨 집 근처에 도착했어요.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서서 기다렸죠. 평생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어서 심장이 막 뛰었어요. 8시 반쯤 됐을 때 미자 씨가 나왔어요. 평소 자치센터에서 보던 모습과는 확실히 달랐어요. 밝은색 블라우스에 검정 치마를 입고 평소보다 화장도 진하게 한 것 같았어요. 작은 가방을 들고 걸어가는 모습이 어딘가 다르게 보였어요. 저는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갔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탔는데 저도 같은 버스에 탔어요. 다행히 미자 씨는 저를 못 봤어요. 버스로 30분 정도 가다가 미자 씨가 내렸어요. 저도 서둘러 뒤따라 내렸죠. 그곳은 오래된 주택가였어요. 원룸이나 작은 집들이 많이 있는 곳이더라고요. 미자 씨가 어떤 다세대 주택 앞에서 멈췄어요.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가서 초인종을 눌렀어요. 저는 멀리서 지켜봤는데 문이 열리면서 7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분이 나오더라고요. 어서 오세요. 미자 씨,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할아버지가 미자 씨를 반갑게 맞이하는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철렁했어요. 혹시 정말 소문이 사실인가 싶었거든요. 미자 씨가 그 집 안으로 들어가고 문이 닫혔어요.
저는 근처 카페에 들어가서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그 집이 잘 보이는 곳이었거든요. 시간이 정말 천천히 갔어요. 1시간이 지나고 1시간 반이 지나도 미자 씨는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점점 더 불안해졌어요. 도대체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거의 2시간이 다 되어 갈 때 문이 열렸어요. 미자 씨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들어갈 때와는 확실히 달랐어요. 얼굴이 약간 상기돼 있었고 옷도 조금 흐트러져 보였어요. 머리카락도 약간 흐트러져 있었고요.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문 앞까지 나와서 미자 씨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미자 씨,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몸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미자 씨도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별 말씀을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그럼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고마워한다는 건 뭘까요?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온다니. 정말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는 거네요. 미자 씨가 버스 정류장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서둘러 카페를 나와서 또 따라갔어요. 혹시 다른 곳으로도 가는지 확인해 봐야 했거든요. 미자 씨는 다시 버스를 타고 다른 곳으로 갔어요. 이번에는 더 오래된 주택가였어요. 쪽방이나 고시텔들이 많이 있는 동네였어요. 이번에도 어떤 집 앞에서 멈췄어요. 이번에는 6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아저씨가 나왔어요. 그분도 미자 씨를 반갑게 맞았어요. 미자 씨, 왔구나. 어서 들어와. 그 목소리가 정말 기뻐하는 것 같았어요. 마치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를 반기는 것 같은 톤이었거든요. 이번에도 미자 씨가 들어가고 1시간 반 정도 지난 후에 나왔어요. 역시 처음 들어갈 때보다 옷차림이 조금 흐트러져 있었고 얼굴도 약간 빨개져 있었어요. 나올 때 그 아저씨가 미자 씨에게 뭔가를 건네주는 것 같았어요. 봉투 같은 것이었는데 미자 씨가 받아서 가방에 넣었어요. 저는 그 순간 정말 충격이었어요. 혹시 그게 돈인가요? 정말 소문대로 돈을 받고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건가요? 미자 씨가 그 집을 나온 후에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저도 뒤따라가다가 중간에 그만뒀어요. 더 이상 따라갈 용기가 없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제가 본 건 대체 뭐였을까요? 미자 씨가 정말 소문대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여전히 의문이었어요. 미자 씨의 모습이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달랐거든요. 뭔가 음탕하거나 그런 느낌이 아니라 오히려 지치고 힘들어 보이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그 남자분들의 반응도 이상했어요. 단순히 돈 주고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의 반응 같지 않았거든요. 정말 고마워하는 것 같았고 미자 씨를 진심으로 반기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 그 장면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미자 씨의 상기된 얼굴, 흐트러진 옷차림, 그리고 남자분들이 건네준 봉투. 다음 날 또 미행을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한 번만 본 걸로는 확실히 알 수 없었거든요. 혹시 제가 잘못 본 걸까요? 아니면 정말 소문이 사실인 걸까요? 화요일에도 같은 시간에 미자 씨 집 앞에서 기다렸어요. 이번에도 미자 씨는 이쁘게 차려입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또 다른 곳으로 갔어요. 이번에는 더 낡은 동네였어요. 정말 쪽방촌이라고 불러도 될 만한 곳이었어요. 미자 씨가 어떤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밖에서 기다렸는데 건물이 너무 오래돼서 소리가 다 들렸어요. 위층에서 뭔가 소리가 나더라고요. 사람 목소리 같은 게 들렸는데 정확히 뭔지는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분명히 미자 씨 목소리도 섞여 있었어요. 아, 그렇게 하세요. 좀 더 아파요? 괜찮아요. 천천히. 그런 말들이 들렸어요. 저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이제 확실해진 것 같았어요. 미자 씨가 정말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 쪽방촌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있자니 저는 정말 견딜 수가 없었어요. 제가 그렇게 존경하고 좋아했던 미자 씨가 정말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1시간 정도 지나서 미자 씨가 나왔어요. 이번에도 역시 얼굴이 빨갛게 상기돼 있었고 블라우스 단추 하나가 잘못 끼워져 있었어요. 머리카락도 흐트러져서 손으로 정리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더 충격적인 장면을 봤어요. 70대쯤 되어 보이는 할아버지가 미자 씨를 배웅하면서 나오더라고요. 그 할아버지가 미자 씨의 손을 꼭 잡고 말하는 게 들렸어요. 미자 씨, 정말 고생 많았어요. 이걸 받으세요. 그리고 두꺼운 봉투를 미자 씨에게 건넸어요. 미자 씨는 처음에 사양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 받았어요. 할아버지, 너무 많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미자 씨 덕분에 정말 많이 좋아졌거든요. 이 정도는 받아야지요.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이제 확실해졌어요. 미자 씨가 정말 돈을 받고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게 말이에요. 미자 씨가 그곳을 떠난 후 저도 서둘러 뒤따라갔어요. 버스에서도 미자 씨를 멀리서 지켜봤는데 표정이 참 복잡해 보였어요. 기쁘지도 않고 그렇다고 슬프지도 않은 뭔가 무거운 표정이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정말 충격에서 헤어날 수 없었어요. 소파에 앉아서 하루 종일 멍하니 있었어요. 미자 씨가 그런 일을 한다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제가 그런 사람을 좋아했다는 것도 부끄러웠어요. 그날 밤 아내 사진을 보면서 중얼거렸어요. 여보, 내가 정말 바보였나 봐. 나이 65세에 이런 실수를 하다니. 미자 씨가 그런 사람일 줄 어떻게 알았겠어. 다음 날에도 계속 그 생각뿐이었어요. 수요일이 되면 미자 씨를 봐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대할 자신이 없었어요. 수요일 아침이 됐어요. 자치센터에 가기 싫었지만 봉사활동을 빼먹을 수는 없었어요. 평소보다 늦게 도착했는데 미자 씨가 이미 와 있었어요. 그런데 미자 씨의 모습이 평소와 달랐어요.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였고 눈 밑에 다크서클도 있었어요. 화장도 평소보다 진하게 한 것 같았는데 뭔가 감추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미자 씨가 저를 보고 웃으며 인사했어요. 대식 씨, 안녕하세요. 오늘 좀 늦으셨네요. 네, 조금 일이 있었어요. 저는 제대로 눈을 마주치지 못했어요. 미자 씨를 보면 며칠 전에 봤던 장면들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봉사활동을 하는 동안에도 저는 미자 씨를 계속 관찰했어요. 노인분들과 상담할 때도 평소와 뭔가 달라 보였어요. 더 친밀하게 대하는 것 같았고 손도 더 자주 잡아주고 있었어요. 특히 한 할아버지와 상담할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할아버지가 미자 씨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미자 씨 혹시 시간 있을 때 집에 한번 와주실 수 있나요? 몸이 너무 아파서. 미자 씨가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종이에 뭔가를 적어줬어요. 여기로 연락하세요. 시간 맞춰서 갈게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확신했어요. 미자 씨가 자치센터를 이용해서 고객을 모집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점심시간에 미자 씨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대식 씨, 오늘 좀 이상하세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혹시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기분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미자 씨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니까 더 마음이 아팠어요. 아직도 저에게는 친절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 친절함마저도 의심스러웠어요. 혹시 저까지도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에요, 미자 씨. 정말 괜찮아요. 그렇게 대답하고 자리를 피했어요. 더 이상 미자 씨와 이야기하기가 힘들었거든요. 오후에는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화장실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복도에서 두 할아버지가 대화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미자 씨 정말 좋더라. 몸이 이렇게 좋아질 줄 몰랐어. 그러게. 나도 다음 주에 또 부탁해볼까 해. 값도 그리 비싸지 않고. 값이 비싸지 않다니. 정말 돈을 받고 하는 거였어요. 저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어서 그 자리를 떠났어요. 봉사활동이 끝날 때쯤 미자 씨가 또 제게 말을 걸었어요. 대식 씨,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오늘은 좀 바빠서요. 미안해요. 미자 씨의 실망스러운 표정을 보니까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지금은 미자 씨와 개인적으로 시간을 보낼 수 없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정말 우울했어요. 제가 그렇게 좋아했던 사람이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 자신도 한심했어요. 나이 65세에 그런 사람에게 속아 넘어갔다니요.
그날 저녁에 정옥 씨에게 전화가 왔어요. 대식 씨, 오늘 봉사활동에서 좀 이상하던데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혹시 미자 씨 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즘 소문이 더 심해졌거든요. 어떤 소문이요? 미자 씨가 일주일에 몇 번씩 노인분들 집을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것도 꽤 체계적으로 말이에요. 월요일은 어디, 화요일은 어디 이런 식으로. 정옥 씨 말을 듣고 있으니까 제가 며칠 전에 미행했던 것과 정확히 맞아 떨어졌어요. 정말 정기적으로 돌아다니고 있었던 거네요. 저는 이제 완전히 확신했어요. 미자 씨가 정말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저는 결심했어요. 미자 씨와는 거리를 두기로 말이에요. 더 이상 개인적인 감정을 갖지 않기로 했어요. 봉사활동은 계속하지만 미자 씨와는 필요한 말만 하기로 했죠.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아쉬웠어요. 미자 씨의 따뜻한 미소, 친절한 말투, 노인분들을 대하는 정성스러운 모습들이 모두 가짜였다는 게 슬펐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수요일, 제 모든 생각이 바뀌게 될 일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 수요일이 되었어요. 저는 평소보다 늦게 자치센터에 도착했어요. 미자 씨와 마주치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자치센터에 도착하니까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서 뭔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정옥 씨가 저를 보더니 급하게 다가왔어요. 대식 씨, 큰일이에요. 미자 씨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뭐라고요? 아까 건강 상담을 하다가 갑자기 비틀거리더니 그대로 쓰러진 거예요. 지금 휴게실에 누워 있는데 일식은 있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급하게 휴게실로 달려갔어요. 미자 씨가 소파에 누워 있었는데 얼굴이 창백했어요. 식은 땀도 흘리고 있었고요. 미자 씨, 괜찮아요? 미자 씨가 힘없이 고개를 돌려서 저를 봤어요. 대식 씨, 죄송해요. 갑자기 어지러워서. 무슨 소리예요? 빨리 병원에 가야겠어요. 저는 주저하지 않고 119에 전화를 걸었어요. 소방관 출신이라 응급 상황에 대처하는 건 익숙했거든요. 구급차가 올 때까지 미자 씨 곁에서 계속 상태를 확인했어요. 맥박도 재고 의식 상태도 점검했어요. 다행히 위험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았지만 안전하게 병원에 가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어요.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저는 당연히 함께 탔어요. 미자 씨에 대한 복잡한 감정은 잠깐 접어두고 지금은 한 사람이 아프니까 도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병원에서 검사를 받는 동안 저는 대기실에서 기다렸어요. 의사 선생님이 나와서 말했어요.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큰 문제는 없지만 며칠 좀 푹 쉬셔야겠어요. 다행히 큰 일이 아니라니까 안심이 됐어요. 미자 씨가 퇴원할 때 저는 당연히 집까지 바래다 줬어요. 택시에서 미자 씨가 말했어요. 대식 씨, 정말 고마워요. 혼자였으면 어떻게 했을지. 당연한 일이에요. 몸조리 잘하세요. 미자 씨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미자 씨가 말했어요. 대식 씨, 차 한잔하고 가세요. 이렇게 도와주셨는데 그냥 가시면 안 되죠. 저는 처음에는 거절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미자 씨가 아직 몸이 안 좋아 보여서 혹시 또 쓰러지기라도 하면 어쩌나 싶었거든요. 그럼 잠깐만요. 미자 씨 집에 들어가니까 정말 깔끔하고 단정했어요. 소박하지만 따뜻한 느낌의 인테리어였어요. 거실 한쪽에는 책들이 많이 꽂혀 있었고 벽에는 풍경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미자 씨가 주방에서 차를 끓이는 동안 저는 거실을 둘러봤어요. 그런데 눈에 띄는 게 있었어요. 작은 책상 위에 의료용품들이 정리되어 있었던 거예요. 파스, 마사지 크림, 그리고 간단한 의료기구들까지. 미자 씨가 차를 가져오면서 제 시선을 따라봤어요. 아, 그거요? 제가 예전에 재활간호사로 일했거든요. 지금도 가끔 필요할 때 쓰고 있어요. 재활간호사요? 네, 병원에서 재활치료 돕는 일을 했어요. 그 순간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재활간호사라면 혹시 제가 미자 씨에 대해 오해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미자 씨가 차를 따라주면서 말했어요. 대식 씨, 최근에 좀 이상했어요.
혹시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이제 직접 물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미자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요즘 미자 씨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돌고 있어요. 무슨 소문이요? 미자 씨가 노인분들과 그런 관계를 가진다는. 미자 씨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리고 한숨을 깊게 쉬더니 고개를 숙였어요. 역시 그런 소문이 돌고 있군요. 예상은 했지만. 그럼 정말 아니에요, 대식 씨.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하는 일을 말씀드릴게요. 미자 씨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저는 7년 전에 남편을 잃었어요. 교통사고였는데 남편이 전신마비가 됐어요. 2년 동안 병상에서 간병하다가 결국 세상을 떠났죠. 미자 씨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유언을 남겼어요. 남들을 위해 봉사하면서 즐겁게 인생을 살라고. 저는 점점 더 집중해서 들었어요. 제가 재활간호사 출신이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있더라고요. 중풍이나 사고로 몸이 굳은 노인분들이 많은데 병원비가 없어서 치료를 포기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무료로 재활치료를 도와드리고 있어요. 무료로요? 네. 월요일, 화요일에 돌아다니면서 마사지도 해드리고 관절 운동도 도와드리고 물리치료도 해드려요.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치료들이죠. 그 순간 저는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제가 며칠 전에 본 장면들이 완전히 다른 의미로 해석됐어요. 그럼 제가 본 건 아마 치료하는 모습을 잘못 보신 것 같아요. 마사지할 때 옷이 좀 흐트러지기도 하고 운동시키느라 땀도 나고요. 그리고 할아버지들이 너무 고마워해서 용돈이라도 주려고 하시는데 처음에는 안 받았어요. 그런데 너무 강하게 우기셔서 어쩔 수 없이 받기도 해요. 미자 씨가 방 안쪽에서 두꺼운 노트를 가져왔어요. 이걸 보세요. 제가 돌보고 있는 분들 명단이에요. 노트를 펼쳐보니까 빽빽하게 기록이 적혀 있었어요. 이름, 나이, 병명, 치료 내용, 회복 상태까지 자세히 적혀 있었어요. 박영수 씨, 78세, 중풍 후유증으로 왼쪽 팔마비, 3개월째 치료 중, 어깨 관절 가동 범위 30도 향상. 김철호 씨, 73세, 교통사고 후 허리 디스크, 2개월째 치료 중, 보행거리 50m에서 200m로 향상. 정말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기록되어 있었어요. 저는 정말 부끄러웠어요. 제가 얼마나 큰 오해를 했는지 깨달았거든요. 미자 씨,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괜찮아요, 대식 씨. 충분히 오해할 만해요. 사실 저도 예상했거든요. 이런 소문이 돌 수도 있다는 걸. 그럼 왜 해명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해명하겠어요? 사람들이 믿겠어요? 그냥 제가 하는 일에 집중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그 순간 저는 미자 씨가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남의 시선은 신경 쓰지 않고 묵묵히 선행을 실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몸이 많이 상했구나 싶었어요. 오늘 쓰러진 것도 과로 때문이었던 거예요. 미자 씨의 진실을 알고 난 후 저는 정말 부끄러웠어요.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얼마나 성급하게 판단했는지 깨달았거든요. 미자 씨, 정말 죄송해요. 제가 미자 씨를 의심했어요. 심지어 미행까지 했어요. 미자 씨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미행을요? 네. 월요일이랑 화요일에 따라다니면서 뭐 하는지 봤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미자 씨는 웃었어요.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정말 밝게 웃더라고요. 그럼 대식 씨가 원룸촌이랑 쪽방촌에서 저를 본 거네요. 그때 뭔가 시선이 느껴진다고 생각했는데. 미안해요. 정말 잘못했어요. 괜찮아요. 충분히 이해해요. 저도 대식 씨 입장이었으면 똑같이 생각했을 거예요. 미자 씨의 너그러운 마음에 저는 더욱 감동했어요. 그리고 동시에 부끄러웠고요. 미자 씨, 혹시 제가 도울 일이 없을까요? 혼자서는 너무 힘드실 텐데. 고마워요. 하지만 괜찮아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아니에요.
오늘 쓰러진 것만 봐도 무리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저도 도움이 되고 싶어요. 미자 씨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그럼 가끔 무거운 짐 들어주시거나 할 수 있나요? 마사지 용품이나 운동기구가 꽤 무거워요. 물론이죠. 그 정도는 얼마든지요. 그날부터 저는 미자 씨의 봉사활동을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짐만 들어주는 것으로 시작했는데 점점 더 많은 일을 하게 됐어요. 미자 씨와 함께 노인분들을 돌보면서 저는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미자 씨가 얼마나 전문적이고 정성스럽게 일하는지, 그리고 노인분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직접 봤거든요. 어느 날 박영수 할아버지가 저에게 말했어요. 대식 씨, 미자 씨는 정말 천사 같은 사람이에요. 덕분에 팔을 다시 쓸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서 왼팔을 들어 올리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3개월 전까지만 해도 전혀 움직이지 못했던 팔이었다고 했어요. 김철호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였어요. 미자 씨 만나기 전에는 지팡이 없이는 걸을 수도 없었어요. 지금은 이렇게 혼자서도 걸어요. 실제로 지팡이 없이도 꽤 멀리 걸으시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미자 씨에 대한 존경심이 더욱 깊어졌어요. 그리고 동시에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도 깨달았고요. 한 달쯤 지났을 때 미자 씨와 저는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그때 미자 씨가 말했어요. 대식 씨, 요즘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일이 훨씬 수월해졌어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미자 씨 덕분에 정말 보람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는 문득 생각이 났어요. 미자 씨, 남편분 유언이 저희 아내 유언이랑 똑같네요. 네, 제 아내도 죽기 전에 똑같은 말을 했어요. 혼자 지내지 말고 사람들을 도우면서 보람되게 살라고요. 미자 씨의 눈이 조금 촉촉해졌어요. 정말 그래요? 그럼 우리 운명이었나 봐요. 그런 것 같아요. 그 순간 저희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뭔가 특별한 감정이 흐르고 있다는 걸 둘 다 느꼈어요. 며칠 후 자치센터에서 봉사활동을 마치고 집에 가는 길이었어요. 미자 씨와 함께 걸으면서 저는 용기를 냈어요. 미자 씨, 솔직히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가요? 저 미자 씨를 좋아해요. 처음엔 오해도 했지만 진실을 알고 난 후에는 더욱 존경하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은 정말 좋아해요. 미자 씨가 걸음을 멈췄어요. 그리고 저를 바라보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저도 대식 씨를 좋아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좋은 사람이라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지금은 마음이 편해요. 오랜만에 느끼는 기분이에요. 정말요? 네. 대식 씨와 있으면 남편이 살아있을 때처럼 마음이 따뜻해져요. 저희는 그렇게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어요. 65세와 62세의 늦은 사랑이었지만 그래서 더 소중하고 진실했어요. 그 후로 저희는 함께 봉사활동을 계속했어요. 미자 씨의 재활치료에 제가 안전교육을 더해서 더욱 체계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게 됐어요. 6개월 후에 저희는 결혼을 했어요. 조용한 결혼식이었지만 저희를 축복해주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특히 미자 씨가 돌보던 할아버지들이 다 와서 축하해 주셨어요. 박영수 할아버지가 축사를 해주셨어요. 대식 씨, 미자 씨, 정말 축하합니다. 두 분 덕분에 저희가 새 생명을 얻었듯이 두 분도 서로에게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시길 바라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지금 저희는 함께 살면서 더욱 활발하게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요. 자치센터에서의 안전교육과 건강상담은 물론이고 집에서도 더 많은 노인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가끔 미자 씨와 이야기해요. 여보,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를 생각해보면 정말 웃기지 않아? 내가 당신을 그렇게 오해했다니. 미자 씨가 웃으면서 대답해요. 괜찮아요. 오히려 그 덕분에 대식 씨의 진심을 더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저를 의심했지만 제가 아플 때는 진심으로 도와주셨잖아요. 그래도 부끄러워요. 그럼 평생 저한테 잘해주시면 돼요. 그렇게 저희는 매일 웃으면서 살고 있어요. 아내를 잃고 혼자 지내던 저와 남편을 잃고 홀로 살던 미자 씨가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거예요.
무엇보다 좋은 건 함께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혼자였을 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고 서로에게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고 있어요. 요즘도 가끔 사람들이 물어봐요. 대식 씨, 나이 들어서 재혼하니까 어때요?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진짜 사랑하는 마음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이요. 그래서 저는 생각해요. 황혼의 사랑이 더 아름다울 수도 있다고요. 인생의 쓴맛 단맛을 다 경험한 후에 만나는 사랑이니까 더 진실하고 소중하죠. 지금 저희 부부는 매일 감사하면서 살고 있어요. 서로를 만날 수 있었다는 것, 함께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인생의 마지막 여행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말이에요.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에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사람을 겉모습이나 소문만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처럼 큰 오해를 할 수 있거든요. 미자 씨가 정말 그런 일을 한다고 확신했던 제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진정한 아름다움은 외모가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는 걸 깨달았어요. 미자 씨의 따뜻한 마음, 남을 돕는 손길, 그게 진짜 아름다운 거였어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도 사랑은 가능하다는 걸 알았어요. 65세와 62세의 사랑이지만 그 어떤 사랑보다도 진실하고 소중해요.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함께 의미 있는 일을 하며 인생의 마지막 여행을 동행할 수 있으니까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오해받고 있는 분이 있나요? 아니면 나이 들어서 새로운 사랑을 꿈꾸고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어요. 다음에 또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